2주차 두 번째 시간에는 MS SQL 서버 설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수생각입니다. 광수생각에서는 심보리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심보리는 연필을 아주 잘 깎는 학생입니다. 연필을 깎을 때만큼은 너무너무 열심이죠. 근데 사람들은 심보리를 공부 못하는 심보리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심보리를 공부 못하는 심보리가 아니라 연필을 잘 깎는 심보리라고 부르는 게 어떨까요?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의 기준선을 통해서 평가를 하곤 하는데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우리 이 세상을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에다 다른 무선 알파, 다른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공부보다는 다른 공부가 아닌 알파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사람의 단점보다는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유용할 것입니다. 저 친구는 이런 게 안 좋아가 아니라 저 친구는 이런 면에서는 참 훌륭한 친구야. 이렇게 장점을 봐주기 시작하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거기에서 비슷한 내용을 한번 따보았습니다. 제목은 나와 다른 생각은 불편하지만 나를 키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나와 다른 시각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내 의견을 반박하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게 돼 있죠. 그러나 이런 내 의견을 반박하는 경우 그 반박을 듣고서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박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나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너무나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릇된 판단을 내리기 쉬운데 낯선 사고방식에 노출이 되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하고 도출할 수가 있고 스스로를 낯선 사고방식에 노출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옆에 그림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사실은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수업에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학생들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MS SQL 서버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다른 서버를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고 직접 실행해보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겠네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기존의 MS SQL 서버를 내 컴퓨터에 설치해놨다면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배 중에서 내가 한 명 예를 들자면 어느 날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컴퓨터를 가져와봐 그러고 봤더니 SQL 서버만 무려 10개를 설치해 놓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 SQL 서버 10개를 설치할 이유가 없죠. 우리 SQL은 기본적으로 1개 혹은 2개 정도를 설치하는데 보통의 경우 공부하는데 여러 개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설치해 놓은 게 있었다면 그냥 그것을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에서 지금 현재 SQL 서버도 2019 에디션이 나와 있을 텐데 일단 우리 서버에서는 2017 에디션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너무 최신 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 SQL의 경우에는 발전 속도가 아주 빠르지 않기 때문에 2017 에디션을 이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QL 서버 익스프레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 접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microsoft.com 밑에 KOKR 이거는 그 한국 사이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SQL 서버라고 하는 폴더 밑에 SQL 서버 에디션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우측 상단에 보면 돋보기가 있죠. 이 돋보기는 검색 기능입니다. 이 돋보기를 클릭한 다음에 SQL 2017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은 다음에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검색은 꼭 세 번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운로드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2017 에디션 익스프레스 프람 어쩌고저쩌고 이런 그 메뉴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검색된 결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저 검색된 결과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올 것이고, 그 중에서 우리는 2017 익스프레스 에디션에서 언어를 한국어로 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윈도우 10의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이렇게 다운로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내 PC의 다운로드 사이트에 가보면 이렇게 그 SQL 서버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운로드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얘를 따당 더블 클릭하기로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익스프레스 에디션 설치에 진행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기본 사용자 지정 미디어 다운로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가운데 있는 그 사용자 지정 방법으로 우리는 이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언어를 지정하게 되고, 미디어를 저장할 위치를 지정하는데 이것은 값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설치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설치가 진행된 다음에 자동으로 SQL 서버 설치 센터가 뜨게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있는 새 SQL 서버 독립 실행형 설치 또는 기존 설치의 기능 추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몇 가지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중간에 보는 것처럼 컴퓨터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실패가 나오면 컴퓨터를 한번 껐다 켜주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제품 업데이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최신의 그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제품 업데이트는 별로 설치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해놓은 게 있다면 좀 다운로드한 지 오래됐다면 업데이트가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설치 파일을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치 규칙, 저기에서도 우리가 특별하게 지정할 필요 없이 다음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 유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처음 설치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SQL 서버 2017 새로 설치를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것은 내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 설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도록 하죠. 다음은 이제 사용 조건에 대한 것 기능 선택 기능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아래쪽에 보면 동의함이라고 하는 사용 조건의 그 계약서를 확인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계약서를 확인한 다음에 동의함에 체크를 하고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능 선택을 하는데, 기능 선택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엔진 서비스를 설치할 건데 그 중에서 SQL 서버 복체까지만 집어넣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본으로 보면 머신러닝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이 머신러닝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가 설치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 설치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져요. 지금 우리 수업에는 머신러닝과 관련되어 있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데이터베이스 엔진만 설치하고 머신러닝에 해당 엔진을 설치하되 머신러닝과 관련되어 있는 엔진은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체크를 없애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도록 하죠. 다음 우리가 이제 인스턴스를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처음 설치할 때는 기본 인스턴스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하나의 SQL 서버를 미리 설치해 두었다면 두 번째 설치할 때는 기본 인스턴스가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아래 보는 것처럼 명명된 인스턴스로 설치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설치한다고 가정하면 기본 인스턴스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죠. 기본 인스턴스를 선택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다음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구성을 하게 되죠. 자, 서버 구성에서 우리 이 내용은 바꿀 필요는 없지만 정보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엔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시작 유형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컴퓨터를 켜는 순간 데이터베이스 서버,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엔진은 실행이 되도록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컴퓨터를 켜는 순간 서버는 백그라운드로서 동작이 되게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SQL 전체 텍스트 필터 대문 이것은 수동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뭐냐면 내가 저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내가 저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줘야 된다. 수동으로 내가 켜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리고 SQL 서버 브라우저의 경우에는 사용 안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것은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바꿀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저기 데이터베이스 서버 엔진이 자동으로 돼 있는 상태, 저 상태다라는 것을 일단 알고 있기로 하죠. 그러면 컴퓨터를 껐다 켰을 때 데이터베이스는 자동으로 동작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인증 모드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네요. 인증 모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윈도우즈 인증 모드라고 하는 게 있고 SQL 서버 인증 모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윈도우즈 인증 모드는 내가 컴퓨터에 로그인을 하면 사실 우리 윈도우즈 운영체제 자체가 멀티 유저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죠. 로그인하게 되면 SQL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윈도우즈 인증입니다. 그리고 SQL 서버 인증 모드는 여기 SQL 서버 인증 모드는 아이디와 암호를 이용하겠다 그런 것, 아이디와 암호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그냥 순수하게 데이터베이스 작업만 한다면 윈도우즈 인증 모드로 충분합니다. 현재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ASP.NET 웹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하는 거죠. 웹 프로그래밍에서는 기본적으로 웹 서버, 우리는 IIS라고 하는 웹 서버를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서버, 우리는 SQL 서버를 쓸 거죠. 웹 서버, IIS가 들어있는 컴퓨터와 SQL 서버가 들어있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다른 컴퓨터일 수가 있습니다. SQL 서버와 웹 서버가 다른데 우리는 웹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연결을 할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달라요. 그럼 윈도우즈 인증 모드를 했을 때 연결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컴퓨터에 있는 IIS에서 SQL 서버로 인증할 때는 무조건 여기에서는 윈도우즈 인증 모드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오로지 윈도우즈 인증 모드는 사용할 수 없고 SQL 서버 인증 모드를 사용을 해야만 우리 다른 컴퓨터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SQL 서버 인증 모드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근데 설치할 때는 여기 혼합 모드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무슨 뜻이냐? 내가 데이터베이스 접근할 때 그 SQL 서버 인증 모드로도 접근할 수 있고 윈도우즈 인증 모드로도 접근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 혼합 모드입니다. 혼합 모드는 SQL 서버 인증 모드와 윈도우즈 인증 모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현재 우리는 혼합 모드로 해두기를 하죠. 물론 설치를 한 이후에 저것들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다루어 보기로 하죠. 그리고 SA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SA 비밀번호는 꼭 넣어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치 작업이 이제 알아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닫기 누르면 되겠네요. 자, 닫기 누르면 SQL 서버 설치 센터 아까 전에 처음에 봤던 위치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SQL 서버 관리 도구 설치를 다시 한번 누를 겁니다. 이것은 뭘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써봐서 알죠? 여기에서는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라고 하는 얘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엔진과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는 물리적으로 다른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나 매니지먼트 스튜디오가 있으면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원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근할 때는 우리가 그 명령을 하나하나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넣어놓으면 우리가 손쉽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SSMS를 다운로드 해줄 수 있는 위치를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저기 SSMS를 다운로드 하면 이제 다시
그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위치에 이제 다운로드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다운로드 한 다음에 엔진 설치와 비슷한 과정으로 우리가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설치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은 그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따로 캡처해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다음 해가지고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시작을 해 볼까요? 시작 버튼 누르고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구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기 있는 것들을 타일 영역으로 드래그 해주게 되면 우리 타일 영역에 그 바로가기 아이콘이 설치되어 있고 좀 더 손쉽게 우리는 그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제 SQL 서버가 실행이 되면 이런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그 SQL 서버 인적으로 선택하고 SA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겠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암호를 입력할 때 한자를 넣더라도 이렇게 글자 숫자가 늘어날 거예요. 이것은 암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전에 입력했던 걸로 해가지고 접근을 해주면 로그인이 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두 번째 과제는 이 화면을 캡처해서 LMS에 제출해 주는 게 이제 두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했느냐? MS SQL 서버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구글링 과제가 있네요. DBMS가 뭔지 구글에서 한번 좀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그 서버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한번 조사를 해보기 바랍니다. 점유율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그 그래프를 찾아주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면 지금 현재 MS SQL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은 오라클이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오라클은 우리 대학에서도 메인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라클은 사용하기가 좀 복잡한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MS SQL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알아야 될 영어 단어 깜지로 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깜지는 모든 단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단어만 몇 번 조사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영어 단어가 계속되네요. 여기도 영어 단어가 계속됩니다. 이야기에서는 엄마의 얼굴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 따보았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행복 충전소에서 딴 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은 일반적으로 내리사랑이라고 부르는데 내리사랑에서는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면서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헌신적으로 자기 몸을 바쳐서라도 뭔가 자식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실 겁니다. 다만 그 이제 부모와 아이들 사이에 관계가 서로 안 좋을 수가 있는데 나도 내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때로는 아이들과 트러블이 생기기도 해요. 트러블이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자식 사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2주차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No question, no learning. 질문이 없으면 학습한 것도 없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필요한 질문 언제든지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강의도 짧아서 들을만 했죠. 네, 이제는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